글로벌 인사이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의 주요 이슈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드릴 거고요. 제 옆에는 펠리스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 나와 있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최근 이제 미중 무역 협상 뭐 하루도 얘기 안 하는 날이 없습니다. 그렇죠. 장기화되고 있고 그러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이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감이 또 말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과연 투자를 해야 될까? 네. 하면 어디로 해야 될까 고민이 많은데 네. 최근 동향을 보면요, 이 고배당주 ETF에 자금이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게 맞나요? 네, 예. 일단 시장이 여러 가지 불안한 요인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예. 과연 이제 어디 투자를 하느냐라는 관점 쪽이 이제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죠. 그런 관점 쪽에서 그럼 이제 미국 시장 쪽에서도 계속 많은 투자자분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중에서 미국의 고배당 ETF에 대해서도 최근에 문의끼리 그리고 또 문의가 많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특히 미국의 고배당 ETF의 특징 같은 경우는 좀 변동성이 낮다라는 예. 관점과 함께 분배금과 관련된 수익이 그래도 좀 높다라는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이와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좀 특이한 상황들은 8월 달 이후부터 보게 되면은 오히려 어떤 S&P 500의 배당 수익률이 미국 국채 10년 금리보다 더 높은 현상이 나옵니다. 네. 그만큼 또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금리과 관련된 쪽이 이제 낮아지는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배당 수익률이 더 부각을 받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나오겠죠.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흐름들 쪽에서 특히 이제 첫 번째로 보게 되면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가 3% 미만대로 자리 잡는 이 저금리 환경이라는 부분들, 그와 함께 상대적인 배당 지수는 오히려 이게 더 부각을 받는다는 관점들이 높아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배당은 급격하게 지금 현재 기업들의 실적을 봤을 때 낮아질 가능성이 좀 적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오히려 금리는 추가적으로 어떤 경제 상황에 따라서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렇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배당 메리트가 더 부각을 받는다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채권 금리는 오히려 변동성이 좀 더 커지고 있는데 오히려 상대적으로 주식 변동성이 낮아지고 있다라는 관점도 나오고 있고요. 특히 연초 이후에 봤었을 때 미국의 10년 국채, 10년 만기 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VIX라고 하는 변동성 지수가 연초 대비 한 20% 올랐다고 하는데 오히려 S&P 500 관련된 변동성 지수는 30% 더 줄었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변동성이 낮다는 게 주식 쪽에서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인 메리트가 높은 게 아니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으로 봤었을 때 국채와 함께 지금 최근에 부각받고 있는 ETF, 고배당 ETF의 추이를 한번 비교를 해보게 되면요. 물론 연초 이후에 관련된 누적적인 수익률은 당연히 국채 수익률이 더 상대적으로 높을 수는 있는데 오히려 9월 달 이후의 흐름을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국채 금리와 관련된 수익률은 떨어지는데 오히려 고배당 VYM이라는 쪽이나 QYLD 이런 쪽은 오히려 수익률이 올라가는 현상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른 관심들이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봤었을 때 이 뱅가드 하이 디비던트라고 하는 이 앞서 말씀드렸던 VYM 같은 경우 400조 응목 이상의 고배당 주식을 투자를 하고 있고요. 배당 수익률이 약 한 3.1% 정도 되는데 오히려 배당 수익률이 높다고 하다 보니까 매수세가 몰리게 되면 당연히 어떤 기초자산도 올라가는 현상이 나오겠죠. 이런 변화도 눈에 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SPYD ETF라고 하는 스파이드라고 얘기하는데 이쪽이 오히려 최근에 많이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3위 ETF 운용사인 스테이트 스트리트가 운용을 하고 있는 ETF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2015년 10월 달에 상장이 됐는데 이 S&P 500 대형주 고배당 종목 81종목이 지금 현재 포함이 돼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밖에 중소형주도 다수 포함이 돼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리츠 관련된 쪽도 편입이 돼 있다라고 하게 되면 알아서 자동으로 리츠 쪽을 투자를 해준다라는 관점 쪽에서 그에 따른 배당 수익률을 기대를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또 하나 최근에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모건스탠이나 JP모건에서 발행한 우선주죠. 이쪽 같은 경우는 배당 수익률을 약 한 6%에서 7%까지 노리는 가운데 만약에 달러와 강세까지 나온다. 수혜를 받는 측면들이 높겠죠. 이런 측면으로 최근에 여러 가지 내 자산을 어느 쪽에 한번 투자해볼까 라는 쪽에서 해외 자산 관련된 쪽에 ETF가 많이 부각을 받는데 그렇게 되면 일단 그래도 유의사항을 한 번씩은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무조건 좋다기보다도 일단 지금 현재로 보았을 때는 이 우선주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금융사가 발행한 우선주 같은 경우는 재매입 권리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JP모건에서 발행했던 JPMG라고 하는 쪽을 보게 되면 2020년 9월 1일에 행사를 가능하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회사가 요구했었을 때 내년 9월 달 가게 되면 25달러에 매입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뭐 배당 관련된 부분들 때문에 28달러까지 갔다고 하더라도 25달러대에 매입을 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다라고 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게 되면 비싸게 샀었을 때 오히려 손해가 갈 수 있는 상황들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염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또 배당 쇼크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에서 좀 더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둔화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배당을 기존에 많이 줬던 부분들이 바로 급감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 아래쪽에서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나 저희가 보통 얘기하기로 연말이면 배당의 시즌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미국 시장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분기 배당이나 월 배당 같은 경우도 많은 종목들이나 ETF가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도 꼭 시기적인 흐름들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달러화 추이를 또 지켜보셔야 되겠죠. 최근 같은 경우 오히려 달러화가 약세로 가는 기조다 보니까 오히려 잘못하게 되면은 달러화 약세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도 아무래도 부담은 있다는 관점 쪽에서 이런 네 가지 요인들도 충분히 점검하시면서 고배당 ETF를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또 국내에서 관심 있는 ETF, 고배당 ETF는 무엇이냐라고 봤었을 때 한 종목 말씀드리게 되면 타이거 부동산 인프라 고배당 ETF 이 종목도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고배당주도 편입하고 있는데 리츠도 다소 편입을 하고 있는 상황 쪽에서 이번에 롯데리츠가 생각보다 시장에서 부각을 많이 받고 있죠. 벌써 공모가가 밴드 상단부인 5,000원대 결정이 됐다라고 나오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출시가 됐었을 때 기대감이 높게 되면 마찬가지로 자동으로 편입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또 누리는 전략들도 그대로 같이 누릴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현금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한 투자 방안들도 이런 어떤 고배당 측면들을 생각하는 쪽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향후 배당이 감소할 가능성은 적고 또 향후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높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낮은 변동성 그런 부분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미국의 고배당주 ETF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투자 유의사항 가지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국내 관련주로는 타이거 부동산 인프라 고배당 ETF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전략까지 챙겨드렸고 두 번째는 이제 종목 얘기, 실적 얘기 봐야 됩니다. 최근 가장 중요한 것도 실적 성적표라고 할 수 있는데 애플 신나는 요소가 상당하잖아요. 앞으로도 더 갈 수 있을까 이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31일 날이 실적 발표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요. 최근에 주가를 보게 되면 올해 초에는 스마트폰 특히 아이폰 잘 안 팔린다 얘기가 나오면서 오히려 연초가 저점이었습니다. 근데 연초 대비해서 지금 60% 가까이 올라왔죠. 그런 상황 쪽에서 일단 중국에 대한 뭐 수요 부진도 지난 9월달 판매를 보게 되면 많이 씻어버렸죠. 20% 이상 판매가 늘었다라는 부분들이 나오면서 연중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지금 월봉 추이를 보게 되면 시가총액 1위 미국 시장에서 다시 등극을 했다라는 관점 쪽에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첫 번째로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죠. 특히 1차 이후에 2, 3차로 진행이 되면서 뭔가 타결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익 비중이 30%가 중국에서 발생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대한 아이폰 사랑 상당히 뜨겁겠죠. 이런 관점 쪽에서 또 부품과 생산 쪽에서 높은 의존도를 보인다라는 쪽들도 눈에 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는 두 번째로 애플이 이제 단순하게 아이폰만 관련돼서 이제 기기를 파는 하드웨어 쪽이 아니라 이 서비스 쪽에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는 관점들이 눈에 띄고 있는데 이번에 2분기 실적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서비스 관련된 쪽 대표적으로 애플 뮤직이나 앱스토어 이쪽에 대해서 매출이 작년 대비해서 13% 이상 늘어나는 모습들이고요. 거기다가 역대 최고치다. 특히 영업이익률을 보게 되면 놀랍습니다. 이쪽에서 서비스 쪽에서 64%를 차지한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가 돈이 되네. 그러면 우리는 여기를 키워야겠다라고 하는 시각들이 분명히 나타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전체 매출 비중의 20%를 넘어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앞으로 이 엔터테인먼트 쪽의 사업을 강화하겠다라는 의지가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새로운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스트리밍 비디오라든가 게임, 신용카드, 애플페이죠. 이쪽에 대해서도 앞으로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 것이다라는 관점들인데
드디어 애플 TV 플러스가 11월 1일 날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월 4.99달러라고 하게 되면 넷플릭스의 절반 수준이죠. 네. 거기다가 이 오리지널 드라마와 같은 컨텐츠 쪽에서 관심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더 모닝쇼라고 있습니다. 이게 제작비가 6억 달러까지 나오는데 과거에 제니퍼 애니스톤이라고 아시죠? 네, 이분 프렌즈에서 유명해졌던 분이죠. 이분이 여기 출연하면서 또 기대감이 높고요. 그렇군요. 또 네. C라고 하는 드라마가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왕좌의 게임을 그대로 많이 좀 따라한 제이슨 모모아라고 하는 아쿠아맨이죠. 네. 이 아쿠아맨이 나오면서 또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될 것 뭔가 같고요. 많네요. 네. 예. 어메이징 스토리도 스티븐 스필버그가 제작한다라는 관점 쪽에서 예, 맞아요. 애플 TV 플러스에 대한 관심도가 최근에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예. 거기다가 또 애플 아케이드 같은 경우도 클라우드 스트리밍 게임 서비스 쪽에서 월 4.99달러 이쪽에 대한 기대감이 또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애플도 5G 스마트폰이 내년 2020년도에 처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또 높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주가 관련된 부분들 같은 경우도 이 아이폰과 관련된 11이 또 초기 모델을 보게 되면은 가격이 낮아진 효과가 있다 보니까 잘 팔렸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과 함께 오히려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최근에 반영되기 시작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 주가들은 좀 더 탄탄하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들이 눈에 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도 국내에서 LG그룹 쪽이겠죠. 예. 특히 LG 디스플레이나 LG 이노텍 관련된 종목이나 인터플렉스, 특히 코리아 서킷 이 두 종목은 최근에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에 대한 수혜 기대감도 같이 붙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관련된 액세서리 관련된 슈피겐 코리아 관련된 종목들도 오히려 기대감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주도 애플의 주가의 강세와 함께 같이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애플 같은 경우는 간밤에 1.7% 강세 흐름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신고가 경신한 이후에 자꾸 또 키가 높아지는 흐름들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한계가 어디지? 이렇게 기대감이 실어주고 있는데 여러 가지 호재성 재료 상당합니다. 잘 보시고 애플 관련주 이 안에서도 투자의 힌트가 있을지 여러분들 잘 만나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인사이트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펠리즈 투자앤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